탄 예쁘냐고. 탄이? 탄이가 뭐가 예뻐? 맨날 예쁘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딴입니다. 저희는 우돈타니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요즘 며칠 우돈타니 이야기를 계속 올려보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돈타니에 대해서요, 또는 뭐 태국의 이산 지역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 또 어떻게 하면은 이런 쪽에서 여가 생활을 보내고 또 노후를 보낼까, 아니면 뭐 처갓집이 이쪽에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요 작은 어떤 참고가 됐으면 사실은 좋겠습니다. 자, 우돈타니는요 우돈타니 주의 메인 핵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태국 북동부에는요 우돈타니라고 하는 주가 있고요, 그곳에 우돈타니가 주도가 되는 메인 시고요, 그 외 지역에 시골이라든가 농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펼쳐지는 이런 지역입니다. 자, 이산은요 태국의 방콕을 위로 올라가서요 북쪽하고 동쪽, 사실은 태국 땅의 3분의 1이나 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이쪽 지역을 통칭해서요 이렇게 이산 지역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래서 이산 지역이라고 그러면 작은 어떤 도시 같은 작은 주도가 아니고요, 굉장히 넓은 중부지방, 남부지방, 이렇게 포괄적으로 부르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간 곳은요 쿤파와피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희 처갓집은 우돈타니 시에 있지는 않고요, 우돈타니 시를 벗어나는 이 경계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요 쿤파와피라고 불리는 이쪽 행정구역상 관공서를 찾아가서 민원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 처갓집은요 지어진 지가 약 40년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 집사람의 할아버지 할머니께서요 이쪽에서 보금자리를 얻으시고요 집을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새 출발을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한테는요 굉장히 긴 역사적인 시간들, 이런 장소이고요, 또 의의가 크고 가족들이 모이는 이런 중심지가 되죠. 태국의 건물들은 보통 목조를 지었습니다. 옛날 시골집들은요 2층짜리 나무로 된 집들을 많이 지었거든요. 어떤 집들을 보면은 1층은 또 공간이 헝하고 뚫려 있고요, 2층에만 거주를 했고요, 1층에서는 이제 뱀이라든가 곤충 이런 것들의 피해를 막고자 했었죠. 또 바닥은요 그렇게 덥지 않고 냉기가 있기 때문에 1층 바닥은 타일을 깔거나 또는 뭐 시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원하게 보내는 이런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처갓집은 집이 그렇게 크지는 사실은 않았고요. 대신에 이제 땅이 조금 넓은 편, 그러니까 가정 개인주택으로 치면은 땅이 좀 넓은 편이었죠. 이렇게 도로변에 있어가지고요, 요즘 현대에 들어가지고는 길이 포장되고 많은 차들이 다니는 이런 곳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집사람하고 결혼할 때는요 집이 굉장히 시골집이었고, 왔을 때도 소도 있었고요, 뭐 돼지도 기르고 닭도 키우고 이런 농가였었습니다. 그런 집들이 시간이 지나가니까 조금 낡고 노후가 되고 조금 개량을 할 이럴 필요가 많아졌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지었던 오래된 이 시골의 집들을 전부 다 개량 사업을 하고요, 또 리뉴얼들을 많이 해가지고 살기 좋게 현대식으로 많이 꾸미고 그렇게 진행들을 많이 했었죠. 자, 이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로 진 집이었고요, 1층 바닥은 시멘트를 친 이런 집이었는데, 집이 조금 오래되는 바람에 올해 초 집사람이 와가지고요 유지보수 개량을 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집이 많이 낡아가지고요 이 집을 다 부셔내고 새로 지어야 되나, 아니면 뭐 그냥 몇 가지만 보수를 해가지고 살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변 집들도 그렇고 다른 집들은 조금 개량들을 하고요, 그래도 옛날부터 있던 집인데 부수기는 조금 그렇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래서 저희들의 선택은요 개량을 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자, 옛날에는요 이렇게 2층에서 나무로 된 집, 이쪽에 방을 여러 칸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이곳에서 성장을 하고 이곳에서 학교를 다니고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이곳에서 살았고요,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외지로 나가서 도심으로 나가서 공부를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어왔죠. 옛날에는 이런 양철 지붕이 이렇게 천장이 없었습니다. 그냥 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비가 오면 비가 그냥 새기도 했고 또 물이 떨어지고 이런 곳에서요 그냥 옛날 집이니까 그렇게 시골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자, 당시에는 제법 튼튼하게 잘 지었던 집 같아요. 유리창들도 많고요, 또 40년이 지났어도 나무들이 많이 썩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군데군데 보수할 필요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친정에 어떤 의의가 있었죠. 이곳을 중심으로 가족들이 모이는 곳이었는데, 이곳을 집사람하고 저희 장모님이 새로 단장을 하고 꾸미게 된 이런 집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친정에는요 많은 사연과 가족들이 같이 자라난 곳이라 그 의의가 있기 때문에 쉽게 버리지는 못하고요, 새롭게 잘 꾸며서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십니다.
집을 보면은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은 조금 허술한 것도 있습니다. 한국처럼 보일러가 필요가 사실 없고요. 벽도 그냥 단순하게 어떤 뭐 진동이라든가 방음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는 않습니다. 벽돌만 싸가지고 시멘트를 발라서 만들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뭐 더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천장도요, 단순하게 개량을 해가지고 양철 지붕으로 올려가지고요, 조금 비가 오면 소리도 많이 큽니다. 하지만 방으로 들어가면은 방에는 위에 천정을 또 막고요, 나무로 막아가지고 소리를 많이 제어를 하고요, 사람이 살 수 있게끔 편리하게끔 이렇게 만든 집입니다. 임시 가건물로 만들어진 이런 집은 아니고요. 그래도 땅을 조금 크게 활용을 해가지고 예전보다요, 저희들이 조금 살게 확장을 한 이런 공간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찾아온 이곳은 바로 토지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은 등기사무소라고 할까요? 부동산 건물들을 관리해주고 그리고 또 양수, 양도, 민원을 처리하는 이런 곳이죠. 자, 이 관공서를 찾아왔는데요,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은데 민원인이 많지도 않은 이런 업무 같은데요, 시간이 저희들은 굉장히 많이 기다려야 되는 지루함을 느꼈습니다. 자, 처갓집은요, 할아버지께서 지으셨고 할아버지 명의로 갖고 계셨었습니다. 그 집이요, 장모님께로 몇 년 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셨거든요. 시린 정원 우돈타니 사카 봉화와비 1, 2, 3, 4, 5 1번 돈 내세요. 2번 돈 또 내세요. 1번은 키우 박다고 2번은 키우 부르면은 하고 3번은 기다리고 4번은 돈 내고 5번은 서류 받고 1, 2, 3은 다 기다리고 그 다음에 받았고 4번은 돈 놓고 5번째는 쌓아고 서류 받아 끝. 장모님께서 병수발을 다 하시고 평생을 부모님을 공경을 하고 모셨기 때문에 그 재산이 딸한테 돌아간 것입니다. 태국은요,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챙겨주는 이런 자식한테 재산을 남겨줍니다. 물론 또 형제들이 그 집 좀 부모님이 주신 거니까 나도 좀 돈을 좀 나눠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회 통념상은요, 부모님을 끝까지 모시고 챙겨주고 이렇게 한 막내딸 또는 뭐 큰딸, 하여간에 뭐 같이 사는 이런 딸들한테 주로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아들하고 사는 집들은 또 아들이 명의를 받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딸에게 준다, 아들에게 준다 이런 거는 없고요. 부모님을 모시는 사람한테, 그런 자식한테요, 재산을 남겨주는 이런 풍습, 문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모님께서 저희한테요, 계속 요청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 집을 이제는 집사람한테 넘겨주겠다. 장모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도 아니시고 아직까지 활동이 왕성하신 분이신데 집사람한테 이 집을 넘겨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저는 저 집을 굳이 받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집사람은요, 오빠하고 이렇게 남매로 두 자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집을 오빠한테 주지 뭐하라 우리가 받느냐, 뭐 시세의 가치라든가 이 우돈타니 시골에서 이 땅값, 집값의 뭐 가치를 제가 뭐 따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그래도 오빠가 시골에 살면서 어머님하고 같이 이렇게 살면서 이 집을 받고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사실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방콕 주변 논타불에 뭐 집도 있고요, 뭐 사업체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또 집을 살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골집이 사실은 굳이 뭐 그렇게 필요하다 생각을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모님이 집을 집사람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좀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 시골집을 저희들이 관리를 해줘야 되고 많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또 유지보수를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조금 귀찮은 부분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장모님은요, 평생에 단 하나 가장 큰 재산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산을 남겨주시는데요, 어떻게 보면 현명하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집을 지킬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집을 관리하고 잃지 않고 또 계속해서 어떤 꾸미고 보존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아무래도 딸에게 있다, 이렇게 저희 집사람을 평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집을 보수를 하고 개량을 할 때요, 뭐 누구도 도와준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뭐 동생 친지들이 도와줄 수도 없고요.
오빠가 가가지고 돈을 내가지고 이쪽을 또 책임지고 맡아주고 이런 게 사실 아니었거든요. 오로지 저희 집사람 뿐이었죠. 집사람이 가가지고 장모님하고 일부 돈을 또 뭐 내기도 하고요. 장모님이 또 부담을 하기도 하고 뭐 그래서 이 집을요 이렇게 개량을 했습니다. 이 집을 개량하는데도 한국 돈으로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죠. 그래도 뭐 1000단위 이상으로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는데 그 주축을 저희 집사람이 담당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장모님 생각으로는 집을 그래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사람은 내 딸뿐이다. 그리고 또 향후 장모님께서 노후가 되고 아파지시고 뭐 연로해지면은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일찌감치 재산을 정리하고 딸 앞으로 모든 걸 다 돌려놓고 이렇게 노후를 사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우돈탄에 있는 이 집을 집사람 명의로 받았고요. 태국 사회의 통념은 그렇습니다. 모든 재산은 부부가 공통으로 반반씩을 관리를 한다, 소유를 한다, 이런 개념들이 강합니다. 뭐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집을 시세가치로 따져가지고 팔아가지고 뭐 살림에 보태자 뭐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이 집을 팔 수도 없고 시골집을 뭐 누가 뭐 이렇게 쉽게 사겠습니까? 앞으로도 또 어떤 뭐 그 의의가 있잖아요. 가족들이 모이고 친지들이 모여가지고 명절 때는 같이 화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 이런 곳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 또 장모님이 사시고 나중에 또 장모님 이후에도 오빠라든가 친지들이 또 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명의만 저희 거지 사실은 관리를 우리 집사람이 다 해주는 거, 그래도 믿을 사람, 의지할 사람은 딸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사실은 조금 갖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아마요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이 집을 좀 오래오래 보존을 하고 그래도 집이라도 우돈탄이 있어가지고요, 뭐 본인이 떠난 이후에도 가족들이 모이고 아들이라든가 이런 친지들이 모일 수 있는 곳, 이런 곳을 관리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희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 딸한테 그런 기대를 하고 또 딸한테 의지를 하고요, 이런 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장모님의 뜻대로요 이 집을 보유하고 있으면서요, 나중에 시간이 되고 여유가 생기면 와가지고 또 꾸미기도 하고요, 저희들이 여름 휴가나 이런 명절 때 와가지고 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공간, 휴식을 취하는 공간, 이런 곳으로요 나중에 천천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태국의 집 이야기 몇 가지를 해보면서요, 또 태국 문화, 딸에게 남겨지는 재산들, 집, 이런 이야기를 잠깐 남겨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